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험회사 직원들은 보험회사의 보상가 직원은 합의금을 과연 어떻게 산정하는지, 어떤 절차로 산정하는지, 그리고 그 산정 내역, 세부적인 산정 내역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던가 아니면 통원하게 됐을 경우, 즉 보험 접수가 됐을 경우에요. 보험사 직원이 전화가 올 겁니다. 전화가 와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물론 몸 괜찮으세요? 담당자 소개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 요구하는 게요. 각종 진단서와 의무기록, 그리고 엑스레이를 촬영했다면 엑스레이 CD 등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 사인을 요구할 거고요. 그럼 과연 왜 다치자마자 이런 진단서나 의무기록 등을 요구할까요? 일단 그 이유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 그 이유는 우리가 진단서에 진단명이 기재가 되죠. 그 진단명이 기재가 되면은 그 진단명을 근거로 보험사에서는 상해 급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험사에서도요, 담당자별로 상해 급수별로 처리하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상자는 중상자 담당자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경상자는 경상자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보통은 7급, 8급을 기준으로 7급 이상일 경우에는 중상자 담당자가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7급 이하일 경우에는 경상자 담당자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진단서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단서가 확보가 되면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고를 한다는 게 뭐냐면 진단명이 이렇게 나왔고 상해급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되는 합의금이 얼마다, 자기가 얼마 이하에서 합의를 하겠다라는 거를 보통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 상해급수에 따라서 우리가 1급부터 5급까지는 간병비가 지급되잖아요. 이 간병비는 약관상에도 지급되기 때문에 그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 처음에 진단서를 확보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은 일단 다치자마자 예상 합의금을 산정을 해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후유장이 예상된다면 이런 의무기록을 통해서 의료 자문을 받습니다. 내부 자문을 받거든요. 의료 심사팀이 있어요, 우리 보상과에는. 그래서 의료 자문을 통해서 합의금을 거의 산정을 해놓습니다. 자, 어떻게 환자 상태도 실제로 보지 않고 이 합의금이 산정이 되냐? 각 진단명별로 보험사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다리에 경골골절이다, 아니면 팔에 요골 척골골절이다, 아니면 우리가 상안골골절이다, 십자인대 파열이다, 아니면 척추의 골절이다 라고 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이런 합의를 수십 건, 수백 건을 1년에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진단명별로 이거는 3년 한 시장에, 이거는 2년 한 시장에, 이거는 장애가 없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놓고 예상되는 합의금을 산정을 하고요. 그 내부 매뉴얼에 따라서 이 합의금을 산정한 금액을 추후에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만약에 피해자가 후유장애 진단서나 아니면 전문가를 선임한다면 이제 그 예상 합의금 해놓은 거 내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겠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 보험사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고 나면요, 진단명별로 부상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예상 합의금을 미리 산정해 놓은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술할 때 생긴 상처, 그리고 사고 날 때 생긴 상처, 그거는 센치당 5만 원,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핀이 들어갔다, 근데 나중에 핀을 제거한다 라고 하면 핀 제거비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미리 산정을 해놓는다는 얘기죠. 자, 한번 이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험사에서 산정해놓은 이 기준대로 합의를 할 거면요, 굳이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 나는 다치자마자 이 보험사는 이렇게 합의금을 산정해놨다, 그리고 그 내에서 합의할 거다. 그러면은 굳이 전문가를 선임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주고 수임료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전문가를 선임했다면요, 보험사에서 미리 예상하고 산정해놓은 금액을 완전히 깨버리고 새로운 장애를 예상해서 그 금액을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보험사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성형비 같은 경우에 센치당 5만 원이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이 성형비에 대한 추정을 뽑으면요, 15만 원 정도, 20만 원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핀 제거비도 보험사는 150만 원을 산정하지만 우리는 250만 원 정도를 산정해요. 그리고 보험사는 빠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핀 제거를 하더라도요, 입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휴업손해는 보험사에서는 산정을 아예 안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핀 제거를 할 때 일주일 회사 안 가고 2주일 회사를 안 가야 되는데 당연히 핀 제거하고 나서 못 걸으니까요, 바로.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 그걸로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고, 내가 장애가 얼마가 계산됐고, 그리고 향후 치료비가 얼마가 계산됐고, 그리고 성형비, 그리고 앞으로 핀 제거비, 재활비까지 확실하게 계산을 뽑은 뒤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 이거를 가지고 보험사하고 싸워야지만 합의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험사는요, 최저 기준으로 합의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최대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최고 기준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최고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요, 후유장애 진단서를 최고 기준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예를 들어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이때까지 처리했던 신체 감정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때까지 처리했던 신체 감정 자료 중에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보험사에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나신 분들은요, 무턱대고
그리고 보험사만 따라가지 마시고요. 꼭 전문가 여러 명에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가장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꼭 아신 다음에 보험사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보상가 배상에서도요. 이렇게 전화가 오시거나 아니면은 메일로 이렇게 폰메일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금액을 대충 산정을 다 해드려요. 그리고 산정을 한 다음에 소송이 필요한 사건 그리고 아니면은 전문가를 선임해야 되는 사건은 이거는 맡겨서 선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금전적으로 이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가 산정했는데 아마 이 산정한 금액 정도는 보험사도 제시할 겁니다. 그냥 이 금액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삼각형 표시가 있습니다. 예, 삼각형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요. 저희가 링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거기로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권리를 찾으셔야지 사고 나서 절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보험사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